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20%로 낮아진다고 하고요.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해드리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꽉 채워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어제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제 발표가 된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압축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그다음에 청약 조건 강화, 여러 가지 공급 측면이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을 가게끔 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고서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대출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요.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입하는 어떤 세대들은 그만큼 많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를 해서 9억 원 이하냐 9억 원 초과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현재 40%죠. 40%인데요. 9억 원까지는 40%, 9억 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이기 때문에 이건 계산이 좀 복잡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4억짜리라고 해서 무조건 20%가 되는 게 아니고요. 9억 원 초과, 9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20%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랬을 때 한 1억 원 정도 대출을 덜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23일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15억이라는 기준이 이제는 시가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니고 시가이기 때문에 거의 실거래 가격, KB 부동산 시세라든가 아니면 감정원에서 나오는 가격들 이런 걸 가지고 주변 파악을 하고요. 주변 시세에 봤을 때 주변 시세보다 싸다 하더라도 시세가 15억이 넘는다 하면 15억으로 간주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15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출을 안 하겠다. 지금 현재 신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 현재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 다 강북, 강남을 망라하고 15억이 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요자들한테도 굉장히 어떤 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현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라든가 주택 임대업, 매매,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까지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적용 시점은 오늘부터입니다. 12월 17일부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DSR 관리 강화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지금 현재는 은행권이 40%, 비은행권이 60%지만 2021년도 말까지는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40%를 무조건 하향 조정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많이 준다. 그 내용이겠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진짜로 집을 필요로 한 사람이냐 이걸 따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규제 지역 내에서 1주택자들 집이 한 채밖에 없는 사람들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금액을 9억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가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했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고요. 공시가격 9억 원 정도 된다면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9억 원이면 진짜 실거래가 19억 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또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을 했을 경우에 이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지만 이제는 1년 내에 전입신고까지 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1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을 해야 되고 새롭게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을 해라. 당신이 살 거라고 현재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 살아라. 그 얘기겠죠. 그러니까 종부세율, 실제로 말씀드린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국회가 진행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현재 개정된 상황, 지금 현재 올린 상황을 봤을 때 0.6%부터 3.2%까지 이미 올렸죠. 그거를 0.2%에서 0.8%까지 또 추가 인상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부담을 주겠다. 그런 매물들이 시장에 풀리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상향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전년 대비 얼마만큼 상향을 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200%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거를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거 300%로 확대를 하겠다. 더 많이 올리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지역의 종부세를 올릴 수 있는 비율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세금 부담 때문에라도 집을 내놓고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 보유 고령자 공제율 확대. 실제적으로 1주택 보유한 고령자들 65세 이상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 수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세금 부담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투기나 이런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제율을 10%에서 30%까지 현재 잡았던 부분을 20에서 40%까지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예, 법 개정 후에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령층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집이 한 채 있지만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서 현재 부담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거 좀 서민 경제에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장특공제, 장기부의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거주요건을 최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에 파는 거는 거주요건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이건 꼭 참고하시고요. 현재 다주택자는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거는 현재 유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연수로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따지되 거기에 현재 거주요건을 따지겠다. 거주요건까지 현재 포함을 시키겠다. 그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후년 양도분부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추가시킵니다. 실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기타 지역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1주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거주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2년을 거주해라. 2년을 거주하게 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요거는 12월 17일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물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전에 등록한 물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등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챙기셔야 된다. 꼼꼼히 보시고요. 다주택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 특히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대출 청약이라든가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조합원 입주권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법 개정 후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후년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세율 인상. 실제적으로 2년 미만 주택을 매도한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현행은 기본 1년 미만 40%, 또는 2년 미만부터 2년 이상까지는 기본 세율이기 때문에 6%부터 42%까지, 38%까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50%에서 40%까지 현재 세율을 좀 더 높였다. 이것도 2021년도 1월 1일 양도분부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현재 길을 터줬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내년 6월 말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지역 다 들어가고요. 이 주택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내가 집을 현재 매매를 하기 위해서 내년 6월 말까지 매매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되는 2주택자 10%, 3주택자 20%를 현재 중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매물이 그만큼 쏟아질 거를 또 예상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시장 흐름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물건이 많이 풀릴 거다라고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리기 싶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빠졌던 과천, 광명, 하남, 또 동작 이런 지역 다 들어갔고요. 서울 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까지 했을 때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서울 전 지역이 다 들어갔다 한다는 얘기는 정비 사업에 들어간 물건들이 다 해당된다. 거의 대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량이 많이 줄겠죠. 공급량이 줄은 걸 대안을 현재 30만 가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갈 길이 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축소한 상태에서 세부담만 늘리고 당연히 메모리 시장에 잠기는 형태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달 계획서를 현재 취득 시에는 제출해야 되지만 비규제 지역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들, 현재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실제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을 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제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청약 제한 때문에 뭐 교란을 한다거나 시장 경제를 좀 흔든다거나 했을 경우는 3년에서 10년 정도 청약을 금지시켰는데 이제 무조건 10년간입니다. 10년간 청약을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불법 전매라든가 주택법 공급에 관련된 내용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을 경우에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당첨 요건도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 거주하느냐를 또 따지겠죠. 그렇지만 해당 지역에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 지역에다가 현재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전체적으로 규제가 들어간 지역에 1년에서 5년 정도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에 다시 또 당첨되는 걸 제한을 했는데 이제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조정대상 지역 같은 건 7년 정도로 기간을 늘렸다. 재당첨이 금지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3월, 내년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임대 등록할 때 취득세나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따져서 공시가격이 얼마고 또 그 기준 면적이 얼마냐 따지는데 실제적으로 면적 기준만 있었습니다. 가액 기준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재 가액 기준이 들어갔죠. 수도권에는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입니다. 6억 원 미만이 돼야지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받을 수 있다. 꼭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주택법 개정 후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현재 오늘 이전에 등록한 물건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이후부터 등록하는 물건 주택부터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임대사업 등록, 미성년자도 임대사업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못하게 막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현재 등록 말소된 자 같은 경우도 임대 등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규제 같은 경우는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과 관련된 보유세 또는 현재 대출 규제 그리고 청약 제한, 그다음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 제한 여러 가지가 집값을 잡을 만한 요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점점 더 문제가 생긴 거고요. 정말로 집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도 이제는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 이제는 거주를 포기하고 아예 매매를 포기하고 아예 이제 임대로 돌아서는, 그럼으로써 전세 물량과 현재 월세 이런 현재 임대 시장이 더욱더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추가 대책 발표로 지금 혼란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렵게 느껴지는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정보 체크 시간에 오늘 2지역 선별에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일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역삼동에 있는 주거 또는 현재 일반 어떤 직장인들을 상대로 하는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오피스텔과 서초동에 있는 현재 상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담이라든가 대출 규제가 없는 상품인 만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남권에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 준비 오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주셨는데요.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남구 역삼동에서 요즘 소형 주택이 대세인데 원룸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서 소형 오피스텔 또 테헤란로 주변이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이 워낙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테헤란로 끝자락에는 현재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대규모 개발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개발 호재 때문이라도 이 테헤란로 전철역 주변으로도 현재 인구 구성들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교통 개선 사업으로 현재 강남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라든가 롯데타운이 또다시 재탄생되면 그 주변으로서 이 직장 인구들이 더욱더 몰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수요는 더 풍부해진다. 전철역에서 한 2,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이고요. 소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1, 2인 가구가 가장 좋아할 평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직장 구성 같은 경우는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파생 기업들 그로 인해서 또 생산되는 또 생산 유발 효과 굉장히 크겠죠. 당연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으로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편의시설, 판매시설, 유통시설 전부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시설부터 해서 이 주변이 교육시설까지 인구 구성이 이 주변을 계속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 탄력적인 부분이 계속 구성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 시내 중에서도 또 유일하게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세를 보시더라도 현재 매매 곡선이 전체적으로 봐서 우상향으로 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 시세에 반해서 실제적으로 개발된 사업도 있죠. 가까운 인근에는 르네상스 복합 부지 개발. 그래서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숙박시설과 같이 연계된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송파와 탄천 정비사업과 연결되고요. 현재 삼성동에 있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부지 실제적으로 이 주변으로 직장인들이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향후 5년 안에 거의 현재 한 10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 좋아지고 직장인 많아지고 업무타운 개발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현재 공연장, 호텔, 컨벤션,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합시설이 만들어진다.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현재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과 연결되는 연계 노선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굉장히 활발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역에 있는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미 잡혀 있죠. 그 부분을 봤을 때 전철역을 따라서 일부 지역도 같이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편입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도 삼성동 여파 때문이라도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향 또 종상향이라든가 용도 변경 같이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변 시세는 2억 9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 평수에 따라 다르겠죠. 임대 금액은 보통 전세 시에는 2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 6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의 굉장히 고수익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당연히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2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이 7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형이면서 투자 가치까지 있는 임대 수익까지 볼 수 있는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1인 가구 최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수요는 굉장히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또 서울 최대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지구권이 발달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세 차익도 가능한 유일한 지역, 나중에 판매도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관심 많으신 지역이기 때문에 유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짚어주실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월세, 달달이 들어오는 수익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가를 봤을 때는 금리라든가 기준금리 여러 가지 따지겠지만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높다. 그걸 보시고요. 향후에 5년, 10년 후에 또 투자 가치까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본인한테 잘 맞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점들 체크하셔서 강남구 역삼동 원룸 오피스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진 소장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오늘은 상가를 찾아오셨는데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번화한 지역이죠. 서초구 서초동에서 오늘은 상가를 가져주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역세권의 상가면 가격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강남에 있는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또 체육세권입니다. 1분 이내에 전철역을 2개 이용할 수 있고요. 더욱더 좋은 부분은 현재 임대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대로 연결된 전철 노선은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이죠. 3호선이 교차하면서 환승역이 있고요. 거기에 GTX 신호선이 향후에 7, 8년 후에는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개통되는 전철수가 얼마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인구 구성이 또 그 이용객이 얼마가 많으냐. 당연히 급행철도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차량으로 서초와 해시까지도 1, 2분대 거리입니다. 굉장히 교통편의가 우수한 지역이면서 강남대로 주변에는 봤을 때 광역교통망도 굉장히 체계가 우수한 지역이죠. 당연히 이 주변에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때문이라도 주거 복합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인구 구성 좋아지고 거기에 건너편 쭉 봤을 때는 서초 재건축 단지가 또 있습니다.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무지개와 현재 신동아가 바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측으로 봤을 때는 대치동과 연결된 학군시설과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현재 강남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초구와 강남구가 바로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의 구성들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강남역까지 거리도 현재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 요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전철역을 현재 앞으로도 3개, 또 4개를 이용할 수 있겠죠. 대로변 이면에 바로 접해 있는 바로 상가고요. 그 주변에는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이 대로변 주변에는 대기업들, 현재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이 주변의 직장인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삼성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동화나 무지개 또는 우성 3차, 2차, 1차부터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들, 현재 신동화와 이제 무지개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5천 세대가 현재 형성되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 단지인 건 당연하고요. 당연히 이 주변 시세도 굉장히 이끌어 나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과 양지역은 업무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 시세들, 특히 이제 업무타운의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 주변 시세에 따라서 그 주변 주거지 가격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걸어서 15분, 20분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입지 여건을 우수하게 생각한다 보셔야 되고요. 편의시설과 백화점 시설, 현재 관공서 시설은 강남역과 연결된 이 주변 시설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죠. 또 관공서가 또 서초구청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상당히 좋다 보셔야 되고요. 양지역은 현재 1차적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1, 2차, 3차, 4차까지 현재 지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붉은색 라인이 1차 구간입니다. 저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물건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는 업무시설과 삼성동과 연결된 업무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당연히 이 주변이 업무시설과 연결된 직장인 구성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건너편에 있는 서초구청 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진행될 그 주변 어떤 그 형태를 봤을 때도 단순하게 현재 관공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여러 가지 기타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도 파생기업이라든가 직장인들 더욱더 많이 늘어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양재시 주변에는 현재 아시겠지만 서초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면적의 개발 사업이죠. 현재 100만 평 정도 현재 국공유지를 활용한 그 주변에 이제 연구원 단지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 KT, LG, 현대까지 거의 일반 직장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또 스타트업 그 밸리가 조성되고요. 당연히 또 그 주변에 화물터미널 주변으로서 유통시설이 같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생산 유발 효과, 직장인 구성들 그 주변에 그 어떤 형태,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지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GTX 신호선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착공이 언제냐, 준공이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의정부에서 금포 금정까지 가는 구간에 삼성역에서 바로 다음 역이 양재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철 같은 경우는 개통되기 전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 시대 차익 보실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상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그냥 정권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교통 노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 4억 3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형대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부관리샵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임대 대기 중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참고하실 필요 있고요. 대출 금액이 3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80%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들어가는 소형이지만 그래도 임대료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시세차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대로 직장군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상대로 한 임대가 또 어떤 생산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밀집적인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역 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라도 투자 가치는 계속 상승할 거고 양지역이 굉장히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라도 고수익률이 유지가 되는 지역이다. 또는 초역세권이라기 때문에 또 한승역과 연결된 GTX 신설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을 계속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임대료와 나중에 매매했을 때, 환매했을 때 가격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입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도움드리고요. 자, 서초구 서초동의 매력은 이미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가 투자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주의점이 있다면 살펴주시죠. 네, 이 상업용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세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6%의 취득세, 거기에 이제 부가세가 또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임대를 하게 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필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면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지역은 그래도 그 정도는 유지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대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질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본인들한테 잘 맞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번 투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지가 굉장히 유리한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만나봤고요. 그리고 박영진 소장님과 2020년 준비를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상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요.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상담까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전화, 문자 통해서 저희와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자, 이제 또 어떤 부동산, 어디에 좋은 부동산이나 찾으러 이분 모셔보려 합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좋은 부동산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자, 오늘은 우리가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과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 지역 이 두 지역을 살펴보겠는데요. 다 두 지역 다 가격이 저렴한 게 장점이고, 그리고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 같은 경우는 강남의 접근성, 그리고 서울 중심지인 동대문이랄지 강화문, 종로 이런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은 직주 근접형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서울 25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인데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지역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오늘 스리롱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오셨는데요. 아파트의 가격 만나보시죠. 시세는 약 3억 6,700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5호선 장안평역 주변에서요, 좀 넉넉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골라주셨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가져와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자,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은 군자역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하철 7호선을 타신다면은 건대랄지, 그리고 강남, 청담 이런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주변에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그리고 강변북로랄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등을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장안동 지역은 30, 40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특히 동대문으로의 출퇴근 약 15분대면 출퇴근이 또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실, 그리고 강남으로도 2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장안동 사거리 주변에 있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도보 약 5분 거리 이내에 다 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본 매물은 아파트입니다. 약 23평 정도 되는, 실평수가 23평 되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3, 4인 가족이 살기에 굉장히 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는 아트몰이랄지,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마세거리, 그리고 우리가 병원이랄지, 그리고 은행, 이런 것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중량천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봉산 근린공원, 그리고 용마산이랄지 한강의 접근성,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이러한 녹지축도 다 이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요, 직장으로 이동이 편리해서 30대, 40대 분들이 좀 몰려들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학교들까지 잘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가족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자, 실거주 목적 이외에도요, 투자 목적까지 좀 만족시켜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 하면은 주변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가까이에는 시립대가 있고, 그리고 건국대랄지 한양대, 세종대, 이러한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장안동 지역은 주변에 답심리, 전농동과 이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새롭게 뉴타운으로 우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자, 이러한 지역들도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 또 높은 비율의 그런 우리가 청약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이문동, 희경동, 그리고 면목동, 중화동, 이러한 주변에 많은
노후 시설들이 뉴타운 사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주거의 가치가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장안동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주변에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하 사업은 오늘 발표된 뉴스에 의한다면 2021년 착공을 해서 25년이나 26년 정도면은 민자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석관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담동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인데요. 특히 하행선은 21년부터 착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정부로 올라가는 상행선, 이것은 2022년 정도면은 우리가 서울시 재정 사업을 투자해서 이 도로는 무료로 전 차종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행선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남으로의 출퇴근이 그만큼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지상 도로에는 이렇게 수변 공원화를 시켜서 여의도 공원의 약 10배 정도 약 75만 평에 이르는 그러한 수변 공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들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누구나 다 이러한 우리가 중량천 주변에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호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청량리역, 가까이에 청량리역이 있는데 자, 이곳은 우리가 서울 동부권의 교통의 허브 지역으로 탈바꿈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5개의 그러한 지하철이랄지 KTX 이러한 전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5개의 교통망이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에 특히 GTX B노선이랄지 C노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올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C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망인데요. 자, 이곳은 2021년 착공을 합니다. 그렇다면 26년이나 7년 정도면 개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B노선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교통망인데요. 이러한 GTX가 들어서는 곳이 가장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장안평 일대에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우리가 낡은 곳을 새롭게 바꿈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크게 창출하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계획들이 늦어도 2021년에서 21년 정도, 20년에서 21년 정도면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새롭게 탄생됐을 때 일자리가 약 10,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곳의 자동차 산업을 더욱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요. 자, 자동차 우리가 판매랄지 전시 그리고 정비 튜닝 사업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업들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까지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주변에 뉴타운 사업도 이루어지고 GTX까지 지나가면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내가 좀 가격적인 부분에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장안평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투자 금액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3룸 아파트라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자, 가격은 3억 6,700만 원에서 4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전세는 3억 3,7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한다 하면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아파트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를 놓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7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까지 월세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대출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증금과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9,700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면은 월세로도 투자가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4명이 이용할 수 있는 4인 가구에게 딱 적합한 3룸 아파트가요. 장안평역 근처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3룸 아파트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북권의 교통 핵심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이랄지 잠실, 동대문 등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약 20분대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30, 40 세대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들여다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태 대표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으로 가보겠습니다. 9호선 신방화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좀 선별해 오셨는데요. 시세는 약 2억 4,900만 원에서 2억 6,9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네요. 자, 서쪽으로 왔고요.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살짝 보니까 9호선 지하철역 가까이일 것 같아서 입지가 기대됩니다. 어떨까요? 자, 이번에는 서울시 서남권에 위치해 있죠. 강서구 방화동 지역입니다. 자, 강서구가 앞으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금 계기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곳입니다. 현재는 송파구가 서울시 인구 1위입니다. 향후 1위로 탈바꿈하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본 매물은 신방화역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약 5분에서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은 신방화역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김포공항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김포공항에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에 임차 수요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수요자들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방화역 주변, 특히 김포공항에는 이곳에 백화점이랄지 대형 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 전문 음식점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신다면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까이에는 방화시장역이랄지 그리고 방신 시장, 이러한 재래시장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 저렴한 물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도로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이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이러한 행주대교도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지역 강서구 방화동입니다. 이 지역 살펴볼 때 마곡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다양한 호재들 때문에 선별을 해오신 것 같아요. 어떤 호재들 저희가 주목을 해볼까요? 자, 강서구에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방화 뉴타운 사업입니다. 3개의 구역이 현재 뉴타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3구역과 그리고 5구역, 6구역 이렇게 3개의 구역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중에 가장 빠른 구역이 6구역입니다.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방화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은 약 500여 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돼 있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거쳐서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구역과 5구역. 자, 이 두 구역은 올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 관리 처분을 걸쳐서 새롭게 아파트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 두 곳은 약 3천여 세대의 낡은 어떠한 단독이랄지 그리고 다세대들을 우리가 헐고 새롭게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자, 이것들이 진행이 빠르게 된다면은 주변의 이주 수요 혜택도 누려볼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서구 하면은 뭐니 해도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곡 산업단지는 약 110만 평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LG 컨소시엄 이러한 기업들이랄지 약 10개의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롯데랄지 S오일, 깃드라미, 코오롱 이러한 대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또 최근에 도레이 산업도 현재 준공을 해서 또 입주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올 2월 달에는 서울 이대병원도 들어와서 이미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의료 특화 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서 세무서랄지 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이제 곧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약 10,000여 세대의 그런 아파트가 이미 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우리가 보타닉 공원 약 15만 평 정도에 이르는데요. 상당히 큰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식물원이 들어오고 호수가 들어오고 생태 하천이 들어오고, 그리고 문화 시설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가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 가치가 큰 산업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방화 뉴타운 개발 소식도 있고요. 마곡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호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자, 그렇습니다. 교통 호재도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김포공항에는 4개의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하철 5호선 그리고 지하철 9호선 황금라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이러한 지하철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현재는 대곡 소사선이 우리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2017년도 우리가 건설에 시작해서 그리고 2021년이나 22년 정도면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된다면 특히 수도권 남부와 북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회로는 우리가 일산 지역에서 지하철 3호선이랄지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GTX A 노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부천에서 특히 부천 소사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자, 안산 원시까지 이 소사 원시선이 작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이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건 소액 투자 가능한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이고요. 자, 매매 가격은 2억 4,900에서 2억 6,900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자, 두 동에 약 4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전세를 놓는다면은 2억 2,900만 원 정도, 그리고 2억 4,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강서구의 핫한 지역이면서 임차 수요가 많고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전세를 끼고 2천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 투자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들로만 선별해 오신 것 같아요. 강서구에서 가장 핫한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전세를 활용하셔서 2천만 원대면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다면 이런 가격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다. 우리가 직장인 수요가 많다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전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김포공항에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인천공항철도, 김포도시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새 건축 허가, 특히 다세대들이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축에 대한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다세대 주택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 강서구 방화동에서요.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소액 투자 가능한 부동산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무료 세미나, 무료 1:1 상담 소식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루어지는 1:1 무료 상담이고요. 주제는 소액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셔야 되는 게 선착순으로 딱 5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전 여기서 물러가지만 아래 전화번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